뭐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예, 지금 뭐 우리 동해시의 제일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초지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곡동 준설도 투기장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시 부곡동 현안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봉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대표적이라 이러면은 제일 오래된 봉사활동이 동해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만 30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재단 또 활동도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 뭐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나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재능, 그걸 갖다가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 거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자율방범 활동은 그 당시에 뭐 야간으로 크고 작은 이 민생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대가 아니고 파출소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어떤 주민들이 내 지역은 어떻게 내가 지키는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금 우쭐한 마음에 이제 자율방범대를 시작한 것이 그 봉사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 하면서 나름대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물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저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지역에 뭔가 작은 보탬이 되고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 뭐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민자치회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내 능력껏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준설도 투기장이 처음 조성될 당시에는 그 반대투쟁위원회가 어떤 범시민적인 동해시 시민들을 해서 만들어졌댔죠. 그러다가 해양수산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준설도 투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곡동만이라도, 부곡동도 땅이니까 여기에 어떤 그 현안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뭔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준설도 투기장이 처음 조성된다고 해양수산청에서 이제 발표하기는, 이제 어떤 투기를 하자면 축조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7년도 10월 달에 부곡동 여기다가 제2준설도 투기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주민들은 당연히 어떤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해 11월 달에 반대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뭐 2008년도까지 이제 해양수산청 이제 청장님 면담도 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들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어떤 나름대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죠. 투기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이런 것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저희들이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거기 준설도 투기장 반대투쟁위원회가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그해 이제 10월 달에 부곡동 현안대책협의회가 창립이 또 된 거죠. 그래서 창립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지역에
준설토 투기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데 어떤 깔따구라든가 이제 모기, 이게 마치 주민들이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게 상당히 커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안대책협의회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해양수산청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기를 할 당시에, 또 투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현안대책협의회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그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 뭐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동해해양 항만청, 그 당시에는 수산청이 아니고 항만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들을 이제 보낸 문서에 보면 그 당시에 청장이 박노종 청장님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복사본이라서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답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답이 됐냐면은 제2 준설토 투기장 매립 조성 사업 완료 후 기조성된 부지 활용 방안은 지역 주민 대표와 동해시 및 동해시 의회 등과 협의 후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제 해수청에서 답변이 제2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조성 후 현재 묵황 재개발 계획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며 추후 실시 설계 시 동해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임. 그렇게 이제 해수청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문서가 왔는데, 여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투기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동해시 관계자, 동해시 의회, 또 의회 대표자, 그 다음에 해수청, 우린 주민 대표해갖고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 했댔습니다. 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제 지금껏 이제 끊겼는데, 최근에 한번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은 청장님 면담을 한번 했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임, 해수청에서 이렇게 문서로 저희들한테 직인이 찍힌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청에다가 당당하게 여기다가 친수 공간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기가 준설토 투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걸 갖다가, 물론 해수청 땅입니다. 해수청 땅이지만은 어떤 동해시와 해수청 간에 협의를 해서 저기에다가 어떤 뭔가 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까 올해 동해시에서 거기다 꽃밭 조성을 하고 어떤 워킹 코스라든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3억의 예산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동해시의 입장에서는 묵황 재창조 사업, 이제 묵호항 2, 3단계 개발을 할 때 준설토 투기장도 같이 끼워서 그걸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들을 다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물놀이 시설이 아니고 서핑, 실내 서핑장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어떤 바다에 보면 서핑이 거의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서핑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시에서 제가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부분까지는 아직 못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다각도로 저기를 갖다가 어떤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까, 그걸 고민을 엄청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우리 동해시의 제일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초지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곡동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묵호가 이래 보면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묵호에서 지금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은 그 묵호항 재창조 사업, 관광단지 조성이 마지막 남은 묵호의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인근 강릉시가 해안선 길이가 약 74km 정도 되더라고요. 삼척시 해안 길이가 전부 다 58km가 되고, 우리 동해시 망상서부터 저 추암까지 길이가 23km 정도 돼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23km 중에서 해군 부대, 그 다음에 동해항 빼고 남은 실질적인 해안 길이는 17, 8km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어떤 해안선 길이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발을 하느냐, 상당히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관광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은 뭐 항상 얘기했지만은 보안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도 받을 것이고, 일단은 부지 자체가 또 국방과학연구소에 내줘야 되는 부분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어떤 인프라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인프라는 관광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우리 묵호항이 보안구역으로 50년 이상 묶여 있다가 이제 반쪽만 풀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안 풀렸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자체가 보안구역, 이제 우리나라 보안구역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놀랍게도 가등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등급으로 지금 받는 그 보안시설이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국방부, 국가정보원, 이런 부분들이 가등급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가등급이면은 물론 뭐 담장을 치고 하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래 보고, 또 어떤 이런 보안구역 주변에 고도 제한도 생길 거고, 그래서 뭐 건물을 뭐 높이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도 불가하지 않겠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제 우려도 되고, 대체적으로 그 주변은 이런 가등급의 보안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 개발은 전혀 안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묵호항 관광단지 조성에 큰 어떤 역할을 차지할 그 부지에 그걸 국방과학연구소에 내줌으로써 그런 어떤 관광단지 조성에 좀 차질도 축소가 돼야 되고 차질도 발생되지 않겠냐, 그게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게 어떤 뭐 지역의 어떤 뭐 나름대로 적이 있겠지만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뭐 동해시에 어떤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부곡동은 꼭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데 가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해항도 그 보안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저 해군 부대 안에 그런 데 들어가서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어저께인가 동해시에서, 어저께가 3월 17일인가요? 동해시에서 그 어떤 보도자료 잠깐 낸 거 보면은 제3의 장소에 대해서 대항까지 어떻게됐든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골프장 주변이나 아니면은, 절로 들어가라고, 그 자유무역청 그 앞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걸 갖다 보도자료를 냈던데, 뭐 그런 데 들어간다 이러면 저희들도 뭐 굳이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또 지금 동해시에서 제시한 지역이 어떤 크게 주민들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도 없고, 나름대로 어떤 또 지금 보안시설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준설도 투기장은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 이제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들어왔을 때는 한섬 개발까지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상당히 이렇게 크게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어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아주 진짜로 적임지죠. 아주 그 사람들이 말씀하는 데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신뢰도 안 하고 안 믿습니다. 왜? 저희들이 한번 당했거든요. 국가기관에 한번 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그 기관이 부곡동에 들어올 때 주민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 기관 들어오는 걸 진짜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오면 지역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부곡동 주민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을 자기네 건물 지하에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부곡동 주민들이 24시간 와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주겠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주겠다고 그런 나름대로 아주 립 서비스를 엄청 큰 걸 던져주더라고요. 저희들은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고 난 데 보니까 없어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화가 상당히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사업 설명회를 했던 담당 직원한테 왜 이게 없냐고 알아봤더니까 그 직원이 다른 데 발령 나고 가고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기관의 홈페이지에다가 지역 소시민들 갖다가 기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하면 안 된다. 왜 이걸 안 해주냐 했더니까 뭐 예산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한 군데 또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주겠다 했는데 안 내주더라고요. 필요할 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을 안 믿고, 또 지금 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삼척에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지가 한 8만 5, 6천 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깔고 있는 영건평이 5,321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삼척 그 솔비치 있는데 그쪽에 아주 전망 좋은데 거기에다가 국방과학연구소를 그렇게 거의 8만 평 이상 9만 평 되는 땅에다 확보해가지고 건물은 재와 연면적입니다. 그 2층인지 3층인지 모르는데 다 층별했을 때 약 5,300평밖에 안 짓고 나머지 땅은 그냥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처음 지을 때 지금 동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무인잠수정, 무인해상정도 거기에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계획하에 2천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조성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삼척해양연구원이 2021년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처음 착공할 때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이 고용창출을 하겠다. 100명 이상 연구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뭐 과학관 얘기를 쭉 했는데 2022년도 8월 달에 그 G1 SBS에서 거기 이 준설도 투기장 사용 때문에 거기 취재를 가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약속했던 고용 창출은 10% 조금 더 된다. 그럼 약 20명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하는 부분들이고 전혀 지역의 기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물론 그분들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동해에다가도 뭐 고용 창출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진해에 있는 연구원들이 뭐 50명이 일로 올라온다. 그리고 배가 들어왔을 때 26명이 뭐 이제 승조원이 그금에도 76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진해시 같은 경우도 땅을 내줘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왔는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빼가지고 이쪽에다 갖다가 넣으면은 그럼 진해시는 뭐가 됩니까? 배신당한 기분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들어와 있을 때 지네들 편의에 따라서 그 사람들 빼고 다른 데도 또 갈 수 있다라는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해수청 관련돼 가지고 문서로 받고 한 부분은 어쨌든 직인이 들어가고 했지만 그분들 뭐 국민연금 타는 어떤 그냥 단순한 연구원이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녕 뭐 맞는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는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관광단지 조성해야 된다. 초지일관 그겁니다. 저기 만약에 어떤 뭐 관광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꽃밭이 조성 안 되고 그냥 뭐 유휴지 볼 일 없는 땅이라 이랬으면은 뭐 그거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찬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묵호의 미래가 딸려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여기에 무슨 뭐 투자가 아니겠지만은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DBS 크루즈 여객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츰차츰 들어오다보면은 이 지역 전체가 어떤 관광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하게 뭐 물론 뭐 연구원들이 몇십 명 들어와도 그래도 지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죠. 안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관광산업보다는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거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분들이 하자고 이제 저희들한테 저걸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냐? 저희들이 마치 보통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역에 뭐 발전기금이나 받아 놓으려고 이제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이제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게 국가기관이고 저희들이 어떤 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호기심이 있었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 들어오는 거 안 된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무슨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예로 삼은 게 뭐냐면은 삼척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거기를 갖다가 알아보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주변도 둘러보고 입구까지 갔다가 왔지만은 삼척에 보니까 또 삼척에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분들이라든가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건 막아야 된다. 전혀 여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시고 분들이 하려면은 이제 그분들 얘기가 삼척에서 모든 걸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또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동해로 또 쪼갈려 가서 가고 우리 진짜로 요 삼척에 이 좋은 부지에 전망 좋은데 거의 8, 9만 평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절대로 여기는 안 된다. 지역에 나름대로 보탬이 안 된다. 더 좋은 장밋빛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준설도 투기장 주변에 어떤 그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어떤 일부 이제 시설을 하려고 지금 그 200억을 예산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추측이지만은 해양수산부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여기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여기에다가 1차적으로 200억을 투자해서 친수공간 조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하고 설명했던 부분을 갖다가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그거는 내가 봐서는 올해 연말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예산만 쓰면은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예, 거기다가 200억 1차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는 안 하죠. 그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가 찬성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너네 동네 못하는 거 왜 우리한테 보내냐.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한다 이 말은 절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간다 이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뿐이지
거기 가는 거 딱 찍어가지고 거기 가는 거 찬성한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3월 3일 날에 지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들 주민 대표와 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시청 그 담당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우리 동해시 이창수 의원님께서 동해시에서 뭔가 확실한 결정을 안 해줘서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동해시에서 어떤 결정을 확실하게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동해시청의 담당 과장은 북황 재창조 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연계한 어떤 이제 사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나름대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들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방향을 잡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더니까 3월 6일 날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 찾아갔죠. 일정을 잡아서 찾아갔더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3분, 그 다음에 과장님들 한 5분, 담당 이제 주무관 이래서 꽤 많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여기 안 된다,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시청의 주무, 과장이나 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절대로 거론하지 마라. 우리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직원들하고 우리 대표들이 있는 데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해시에서는 안 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투기장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일단은 투기장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100여 장을 저희들이 개첨을 했댔습니다. 또 현수막 개첨했더니 또 시에 불법 현수막이라고 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며칠 못 걸려있고 거기다 떨어졌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부곡동, 일단은 부곡동의 주민들한테 그 반상 해보가 나갈 때 순서 투기장 반대를 왜 해서 하는가 알리기 위해서 2,500가구에 그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그 다음 동해시 관내 부곡동을 제외한 9개 동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또 각 단체장님들한테 요 우리가 만든 전단지를 배포를 해달라고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거나 이래 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계속 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관철시킬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묵황 정비 계획 평면도에 보면은 제2 준설도 투기장에 어떤 평면도에 보면 운동장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꽃을 심고 요 아주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수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자료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제발 국방과학연구소 우리 묵호의 미래 또 묵호의 꿈을 갖다가 꺾지 마시고 좀 더 좋은 데로 찾아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다른 데로 가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난돌 TV 홍성강 대표께서 아주 편안하게 진짜로 현실성 있고 이런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또 추측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묵황준설도 투기장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민분들 저희들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과 미래를 위해서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의혹 갖지 마시고 저희들 하는 일에 들어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